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네, 지난달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보호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한미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은 단호한데요.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최우선해 사안을 바라보듯이 우리 역시 아무리 동맹관계이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 지소미아만 계속 얘기하니까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종료 결정 우리가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23일 날 결정인데요. 네. 저야 원래부터 지소미아 종료는 이제 중단해라, 종료시켜라. 예, 이렇게 주장해왔던 입장에서 그럼요. 저만침 이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네. 그런 정치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에는 이게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 우려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종료 결정을 하고 미국의 태도가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이제 한일 간의 문제인데 한국만 잘못한 것으로 자꾸 한국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시한다 하고 계속 한국 보고 생각 바꿔라. 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위시해서 백악관, 국방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실제로 부분은 필요하니까요, 사실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걸 저는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지난번 위안부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마다 의원 외교를 공공 외교를 하러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 상원 군사위원장, 하원 의장 이런 분들이 우리 일행을 맞이하면 항상 한국을 이렇게 무슨 질책하듯이. 어떨 때는 윽박지르듯이 왜 일본에 협조 안 하느냐 이런 그 일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모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일본을 주요 축으로 하고 한국을 거기다가 자꾸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동아시아 정세를 관리하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리 동맹이지만 교정할 건 해야 되겠다. 지금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또 인권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모르겠다는 거고 오로지 안보 협력만 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타박하듯이 왜 일본에 협조 안 하느냐는 듯이 이렇게 접근한다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또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미 동맹을 자꾸 균열시키는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진짜 한미동맹을 균열로 몰고 가고 심지어는 와해, 그 근본마저 부정하는 건 트럼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6배 올려달라, 호르무즈 파병시켜달라, 한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하겠다. 이거는 동맹의 거의 뿌리와 근간에 해당되는. 동맹에게 하는 요구치고는 너무 무리한 게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거죠? 하니까. 이러니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뭐라 그랬습니까? 돈만 총체적으로 낭비하는 네. 아주 쓸데없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동맹을 흔들어댄 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한 건 가지고 우리가 마치 동맹을 다 균열하고 흔들어대는 이런 어떤 귀책 사유를 다 뒤집어 쓰는 이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건 뭔가 동맹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떤 왜곡되고 굴절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럴수록 정부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니까 최근에 미국 말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한일을 다 같이 설득하는 그런 투로 이렇게 한일 양쪽에 실망했다.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미국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자, 미국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하고 나서부터 직후에 미국이 했던 부정적 입장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We need, and that is really thinking about North Korea in the near term and China in the long term, and how do we work together? How do we broaden our partnerships, strengthen our alliance, and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future?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자, 지금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에게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소미아를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수출 규제 관련해서 원상 회복을 하면 네. 지소미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놨죠.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에 손을 내민다면 맞습니다. 일본의 손을 잡겠다. 네. 그런데 반응 없었어요. 그다음에 23일 날 이제 그 연장 종결을 결정하고 그 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약에 일본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다면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 그렇죠. 이러는데 또 일본이 이 얘기도 뭐 그냥 무시하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한국을 제외시킨 거고 정당한 조치니까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제안하면서 우리도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한 결정이었는데 일본이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 정부도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도 뭐 일본에선 이런 방구 뭐 전혀 응답하지는 않죠. 근데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양국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현했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미국이 이 경제 문제 또 안보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 근데 있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일을 많이 겪을 때도 미국은 적어도 경제 문제와 역사 문제는 절대 개입한 적 없습니다. 아까 국무부 성명을 자세히 보시면은 왜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되느냐? 중국에 같이 맞서기 위함이다. 네. 지정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한미일 그 삼각 군사적 공조는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 안보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참 거북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주적으로 한 이 서방 세력, 해양 세력의 어떤 집단 안보 체제를 언제 우리가 동의했죠?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우리는 항상 그런 의심을 해올 때마다 과거에 지소미아를 체결한 전임 정부라든가 또 사드를 배치할 때 검토할 때 전임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건 한국 안보하고 그걸 도모하고 위한 것이지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소미아도 체결하고 사드도 배치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을 설득해 놨는데 지금 저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 얘기 뭡니까?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집단적 안보 협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심했던 그 얘기를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더 복잡해져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 일본이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이 일본하고 손을 잡고 장차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블록을 형성한다? 그거의 첫 걸음을 여는 게 지소미아다? 이러면 더더욱이나 이것은 더 우리가 중국한테- 진정성 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지난번에 독도 훈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미국 대사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외교부에서. 네. 이게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초치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해리 해리슨 네.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서 이런 어떤 한국에 대한 우려와 실망의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우려한다.
이런 미국의 연이은 태도 표명에 대해 우려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면서 한미 동맹은 오히려 강화되는 건데 네. 한일 간의 문제를 미국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뒤로 미국 말이 이제 한일 모두에 실망했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강경, 이거 어떻게 보면 강경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다, 모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이 있어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은 분명히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기에 관한 문제고 또 어떤 국가가 이렇게 어떤 존립하는 기본이 되는 정신적 자산을 지금 침략당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우리의 국가의 어떤 존립의 정신이 지금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동맹이라 하더라도 국익에 우선하는 동맹은 없다. 동맹을 동맹은- 하는 이유가 국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맹은 생존의 수단이지 동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문정인 특보도 얘기했다가 굉장히 호된 역풍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우리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동맹을 자꾸 이야기해서 덮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금 그 한일 양국에 대한 어떤 정책은 한국과 일본을 마치 강제 결혼시키겠다는 투예요. 서로 감정적 앙금이 굉장히 심한데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기어이 그 결혼식에 주례를 쓰겠다는 생각이신데 근데 그거는 당사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양자 관계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맹을 우리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도 전 들을 거라고 봐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 기지전이 예정됐거나 완료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적극 추진하겠다. 네. 이건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자, 이 문제 역시도 항상 또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미국에 맞서고 동맹을 흔들어대는 또 하나의 카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써대는데 정말 악의적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26개의 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기지가 네. 6년째 반환이 안 되고 지체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반환하라 그러면 제일 좋아할 상대가 미국입니다. 얼른 줘버리고 평택으로 가버리면 돼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6년 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됐느냐? 한국 정부가 반환 못 받겠다는 거예요. 토양 오염 시킨 거 그동안에 네네. 유류에 복구해야 오염되고 된다고 중금속에 오염되고 가지각 그 오염 물질에 의해 가지고 토양이 다 썩었어요. 이걸 치유하려면은 흙을 몇 메달 파내야 됩니다. 그럼 환경 다 파괴되죠. 네. 그 비용 천문학적이죠. 또 새로운 깨끗한 흙 갖다가 메워야죠. 이거 누가 다 부담하냐? 이게 수천억에서 만 개는 수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26개 기지 중에서 제일 큰 게 4군데입니다. 인천에 한 군데, 동두천에 2군데, 그다음에 원주에 한 군데. 네. 이 4개 기지는 지자체가 6년 전에 돌려받을 줄 알고 자기들이 개발할 줄 알고 이미 외자 유치해가지고 개발 계획 다 세워놨고 그 미군 기지를 지자체가 사용하려고 사용료를 국방부에 내왔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군이 반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인천은 이것 때문에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 좀 우리한테 지자체에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도시계획 좀 다시 하자. 수십 년간 미군 기지 때문에 희생했다.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빨리 하면 할수록 한미 양국에 좋은 건데 한 가지 문제는 환경 그럼 정화 비용은 누가 되는 거냐? 요 문제 남아 있는 건데. 수천억 수조 원이면 그거 누가 내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방치돼서 10년이 넘어갈 판인데 이렇게 되면 그 기회 비용 날아가는 것도 못지않아요. 그러면은 환경 비용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거는 국방부가 미국의 새로운 협상을 제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미국도 좀 기여를 하라고. 어떤 식으로요? 제가 예상하긴 이래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무슨 보관이 있을 거예요. 돈 안 내놓겠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내게 만들겠다는 거냐. 방위비 분담금에서 차감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이만큼 줄 테니까 이 중에서 요만큼은 빼고 복구비로 주겠다. 쓰겠다. 야, 그 복구비로 방법도 쓰겠다. 있어요. 아니 어차피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줘봤자 쓸 데도 없어요. 네. 그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 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그 그 예금 금액이 막 1조 원이 넘어갔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남아도는 돈을 또 6배로 올려달라는데 그럴 바에는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줄 때 이 환경 정화 비용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만 주겠다든지 뭔 협상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6배 올리라는 거하고 조응해서 일견 제가 보기에는 볼만한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될지 좀 흥미가 좀 생기는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짚어주시죠. 북한이 지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당연한 결정이며 촛불 민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또 이게 앞으로의 우리 뭐 북미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지소미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나요? 북한은 굉장히 그 지소미아로 인한 전략적 충격을 크게 받은 나라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2014년에 일본이 방위계획 대강을 수정해서 미사일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게 북한의 유사시에 그 미사일 기지를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또는 일본의 전투기가 폭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보십시오. 일본이 항공모함을 2대나 진수시킵니다. 네. 그리고 원거리 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겠느냐. 이거는 한미일이 협력해서 유사시에 자기네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적인 흐름이다. 네. 지소미아는 그걸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일찍부터 판단을 해왔으니. 실제로 한일 간의 정보도 북한에 대한 정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죠. 예, 지소미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유사시에 북한을 공격할 표적을 획득하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런 반응 나오는 거죠. 공격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아주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